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제이 시작합니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광주 지역 주력 사업의 하나인 제조업이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SKCNC가 수성 알파시티에 AI 데이터 센터를 건립합니다. 충북도가 청주국제공항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평창군이 2023 감염병 관리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여수시가 해수 방사능을 측정하는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수출 감소와 내수 부진 등 경기 침체가 계속되며 지역 산업계도 신음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 산업의 근간인 제조업의 경우 대유비니아 사태 이후 업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광주 진곡산단의 이 금형업체는 날이 갈수록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호소합니다. 원청 기업들의 발주량도 예전 같지 않은 데다 인건비와 원자재 가격 인상에도 납품 단가는 오히려 낮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가는 올라가는데 수주할 때 그 수주 가격은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전기요금 많이 올랐지. 근데 그걸 그냥 반영이 안 되잖아요. 잠시나마 반등 기미를 보였던 지역 경기 전망이 다시 2달 연속 하락하며 침체가 장기화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중앙회가 지역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지난 10월 85.7까지 상승했던 경기 전망지수가 이달엔 79.8까지 떨어졌습니다. 특히 지역 경제의 기반이 되는 제조업 경기 전망지수는 지난달보다 8.5포인트나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유위니아 사태가 터지며 협력업체들이 피해를 떠안았고 기아 1차 협력업체가 부도나면서 2차, 3차 협력업체들로 피해가 번진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엔화 하락으로 인해 가격 경쟁력이 떨어진 일본 수출은 물론 중국 수출 역시 빠르게 줄고 있는 점, 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등 불안한 국제 정세도 경기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꺾고 있습니다. 고용위기 지역으로도 지정이 돼야지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야지 그 부분에서 체불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이라든지 이런 게 지원될 수 있는데 그 부분에서 국회나 정부에서 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안팎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지역 제조업계가 언제쯤 반등의 기회를 잡을 수 있을지는 가늠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입니다. 수도권 소식입니다. 바둑은 집중력과 기억력 향상 등 두뇌 개발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올바른 예절과 인성을 기를 수 있어 특히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정말 좋은 스포츠 중 하나입니다. 어린이 바둑 선수들을 대상으로 제8회 마포구청 장배 꿈나무 바둑대회가 열렸습니다. 더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 11일 마포중앙도서관에서 제8회 마포구청 장배 꿈나무 바둑대회가 열렸습니다. 마포구가 주최하고 마포구 체육회가 주관한 이날 대회에는 미래의 바둑왕을 꿈꾸는 유아 및 초등학생 바둑 꿈나무들과 학부모 등 2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유공자 표창과 선수 대표의 선서순으로 개회식이 진행됐고 이후 본격적인 대회가 시작되자 바둑 꿈나무들은 신중한 착수를 이어나가며 프로 선수 못지않은 기량을 펼쳤습니다. 지난 11월 25일 동대문구가 제2차 차 없는 데이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11월 25일 제2차 차 없는 데이는 동대문구 제기동 일대에서 진행됐습니다. 이번 차 없는 데이에는 양령시의 특성을 맞춰 다채로운 야간 경관을 조성하고 거리 분위기와 먹거리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야외 테이블을 설치했습니다. 또한 행사장에서는 북청 사자노름을 비롯해 다양한 장르의 버스킹 공연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거리 한편에는 다양한 푸드트럭과 야장 테이블이 마련돼 행사장을 찾은 구민들이 편안한 분위기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광역시 소식입니다. 제6회 아태 안티에이징 컨퍼런스가 지난 12월 1일부터 3일까지 대구 엑스코아 지역병원에서 열렸습니다. 제6회 아태 안티에이징 컨퍼런스가 12월 1일부터 3일까지 대구 엑스코아 지역병원에서 열렸습니다. 4년 만에 완전한 대면 행사로 열린 이번 행사는 피부과, 성형외과, 모발이식, 치과 분야 등을 아우르는 국내 유일의 항노화 전문 컨퍼런스로 아시아, 태평양에서 16개국 6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국내외 전문 강사 70여 명의 강의와 사체 실습, 수술 시험과 같은 실용적인 의료기술 연수가 제공됐고
의류 기업들을 위한 제품 전시와 수출 상담 등도 진행됐습니다. 특히 이번 컨퍼런스에는 전문 헬스케어 기업 49개사가 해외 시장 확대를 위해 참여했고 이틀간의 바이어 매칭 상담을 통해 구매 계약과 수출 계약도 활발하게 이뤄졌습니다. 국내 대표 디지털 솔루션 기업인 SKCNC가 수성 알파시티에 AI 데이터 센터를 건립합니다. 대구시가 지난 4일 SKCNC, SK리치운용 그리고 아토리서치와 대구 수성 알파시티 ABB 산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투자 협력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SKCNC는 SK리치운용, 아토리서치와 수성 알파시티에 약 8천억 원을 투자해 AI 데이터 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며 전액 민간 자본으로 구축 운영됩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SKCNC는 데이터 센터 구축과 운영 전반을 총괄하면서 지역 기업의 AI 기반 클라우드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사업에 적극 참여합니다. 지난 4일 대전시는 카이스트 컨소시엄과 미래 모빌리티를 선도하는 개방형 통합 플랫폼 연구 개발 및 적용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카이스트는 지난 4일 카이스트 문지 캠퍼스에서 딥 모빌리티 컨소시엄 출범식 및 대전시와의 리빙랩 업무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협약식에는 이장우 대전시장과 이광형 카이스트 총장을 비롯해 현대자동차, 한국엔컴퍼니 등 카이스트 딥 모빌리티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10여 개 기관과 기업의 대표가 참석했습니다. 대전시와 카이스트는 미래 모빌리티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개방형 통합 플랫폼 연구 개발에 나설 것을 합의했습니다. 특히 대전시는 대덕특구 주요 도로의 딥 모빌리티 실증 연구를 위한 사용자가 주도적으로 혁신을 하는 플랫폼인 리빙랩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대덕특구 주요 도로의 자율주행 시범 운영지구 지정을 추진하고 주요 시설 장비 설치와 사용 허가 등 자율주행 환경을 조성 지원할 계획입니다. 강원도 소식입니다. 평창군이 지난 11월 30일 2023년 감염병 관리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이 주관하는 이번 컨퍼런스에는 질병관리청, 17개 시도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 담당자 및 보건환경연구원 등 전국 관계부처 감염병 관련 관계자 1,10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이날 감염병 관리 유공자 및 우수기관에 대한 표창 수여식과 감염병 관리 사업 특별 강연 및 사업 방향에 대한 토의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평창군은 우수 사례 결핵 없는 건강한 평창 만들기로 전국 은상을 받아 질병관리청 포상을 받았습니다. 평창군은 스키장과 관광객 방문이 많은 지역으로 감염병 유입의 가능성이 높아 관리가 중요한 지역이라며 앞으로 감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음식을 함께 만들며 문화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2023년 다문화 명품 요리 대회가 지난 11월 29일 횡성군 보건복지타운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번 대회는 소통을 통해 서로의 문화를 알아가며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기획됐으며 베트남과 카자흐스탄, 미국 등 다문화 가족과 비다문화 가족 참가자가 팀을 이뤄 다양한 요리를 만드는 경연이 펼쳐졌습니다. 심사는 공개 모집을 통해 선발된 30명의 군민 심사위원과 전문 심사위원들이 맡았으며 조리 준비부터 메뉴 구성과 창의성, 조리 숙련도 등을 공정하게 심사해 금상 한 팀, 은상 한 팀, 동상 한 팀을 선정했습니다. 충청도 소식입니다. 충청북도가 외국인 창업자를 초청해 글로벌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사업 진행 상황과 실적을 공유했고 도내 우수 제품의 수출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한편 충북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전국 최초로 외국인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외국인 유학생들의 지역 정착과 도내 중소기업 수출 판로 확대 등의 효과로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충청북도가 공군 비축 미국 산물벼 정부 인수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산물벼는 수확 후 건조하지 않은 벼로 농가 편의를 위해 도내 미국 종합처리장과 벼 건조 저장 시설을 통해 매입합니다. 정부는 업체의 재고 부담과 불안 심리 확산을 완화하기 위해 산물벼 전량을 인수할 계획입니다. 산물벼 정부 인수는 시군별로 상황을 고려해 여러 차례에 걸쳐 추진될 예정입니다.
충청북도와 이스타항공이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에는 이스타항공이 국제 노선을 개설할 것, 지역 인재를 우선 고용할 것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스타항공은 이번 협약을 통해 아웃바운드 관광지 노선 외에도 인바운드와 신흥수출국 노선을 개설하는 등 청주공항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스타항공 조중석 대표이사는 청주국제공항은 지방공항 중 가장 경쟁력이 있으며 시장 확대 가능성이 높다며 노선 확대를 위해 충청북도와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상도 소식입니다. 지난 4일 경상북도가 2023년 해외 농업국제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경상북도 농업기술원장은 지난 4일 해외 농업 전문가, 농업기술원 연구과제 담당자 및 관계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해외 농업국제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국제 공동연구 과제에 대한 성과 공유와 협력 확대를 위해 마련됐으며 코만 미하일 루마니아 과수재배 연구소장을 비롯해 베트남, 스위스, 튀르키예 4개국 5개 기관에서 온 11명의 연구진과 농업기술원 연구원 등 관계자 8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3년간 영상으로만 평가를 진행하다가 올해 직접 발표하는 첫 대면 학술 심포지엄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국제학술 심포지엄은 해당 국가와 기관에서 수행된 국제 공동연구 성과와 추후 진행할 계획 등에 대한 발표 및 협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지금 포항의 최대 현안은 포스텍 연구중심의대 설립입니다. 지난주 열린 포스텍 연구중심의대 설립 촉구 범시민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포항시는 20만 범시민 서명운동을 펼치고 더 나아가 범지역 차원의 협력과 역량을 결집할 방침입니다. 27일 포항시는 경북도 포스텍과 함께 포스텍 연구중심의대 설립 촉구 범시민 결의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결의대회는 의사과학자 양성, 바이오 보국 실현을 위한 연구중심의대 설립 촉구에 시민 의지를 모으기 위해 마련됐으며 산학, 연관, 기관단체를 비롯해 1000여 명의 시민들이 참석했습니다. 행사는 포스텍 연구중심의대 설립안 보고로 시작됐으며 이어 포스텍 연구중심의대 설립을 촉구하는 범시민 서명운동 출정 퍼포먼스가 진행됐습니다. 이강덕 시장이 첫 서명으로 서명운동의 시작을 알렸고 20만 서명 달성에 시민들이 적극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또 영덕과 울진도 서명운동의 시작에 함께하며 앞으로도 포스텍 연구중심의대 설립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포항시 이통장연합회, 포항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등이 포스텍 연구중심의대 설립 촉구 결의문을 발표했습니다. 또 결의대회에 참가한 1000여 명이 함께 바이오 보국 포항, 미래형 의사과학자 양성 등을 외치는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포스텍 연구중심의대 설립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포항시가 첨단 바이오 분야 기술 주도권 확보에 마스터키가 될 바이오 미래기술 혁신연구센터를 개소했습니다. 포항시는 첨단 바이오 원천 기술 확보를 위한 새로운 도전에 앞장서는 한편 혁신연구센터와 연구중심 의대 연계를 통해 핵심 인재 양성에 힘쓰며 바이오 보국 실현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포항시는 28일 첨단 바이오 글로벌 연구를 선도하는 바이오 미래기술 혁신연구센터 개소식을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포항시와 포스텍은 올해 1월 과기정통부 선도연구센터 공모에 첨단 바이오 분야로는 유일하게 선정돼 2033년까지 국비 약 488억 원 포함 총 577억 5천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바이오 미래기술 혁신연구센터의 연구진은 글로벌 바이오, 신약 산업의 지속 가능한 전주기 플랫폼을 구축함으로써 중증 난치성 질환 극복 및 연구에서 창업까지 이르는 바이오 선순환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유전자, 세포 치료제 분야의 대체 불가 원천 기술 개발뿐만 아니라 산학, 연병 협력을 통한 임상 시험, 공정 개발, 대량 생산 파이프라인 구축 등 상용화까지 진행해 포항의 첨단 바이오 연구의 글로벌 거점화에 앞장설 예정입니다. 아울러 바이오 미래기술 혁신연구센터가 본격 운영됨에 따라 포항시가 역점 추진하고 있는 연구중심 의대 및 스마트 병원 설립이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광주 전남 소식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국토 균형 발전의 방안으로 서울과 광주, 부산 등 세 축을 중심으로 하는 메가시티 조성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광주와 전남북을 아우르는 서남권 메가시티가 조성되면 수도권에 버금가는 인프라를 확보할 수 있어 정주 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조경태 국민의힘 UCT 특위위원장이 메가시티 구축 정책 토론회에 참석하기 위해 광주를 찾았습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지자체 차원의 토론회로 정부의 메가시티 정책과 맞닿아 있어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조 위원장은 지방 소멸과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서울과 부산, 광주를 세 축으로 하는 메가시티 조성이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서울만 특별시로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강주도 저는 문화를 중심으로 하는 문화특별시, 부산은 해양을 중심으로 하는 해양특별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는 이게 균형 있게 발전시켜야 된다. 조 위원장과 만난 강기정 광주광역시장도 국토의 한 축으로 광주, 전남, 전북을 잇는 서남권 메가시티 구축에 공감의 뜻을 전했습니다. 전주권도 있고 새만금권도 있고 광양권, 목포권, 광주권 이 5개가 수평적으로 네트워킹되는 그런 초강력 서남권 메가시티로 만들어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서남권 메가시티가 조성되면 단일 경제권역 내의 정주 인구가 500만 명까지 늘어난다는 전망이 제시됐습니다. 또 수도권에 버금가는 인프라 확보가 가능하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모빌리티 산업과 에너지, 고령 친화 등 각 지자체의 특성을 활용해 경쟁력을 확보하자는 방안도 함께 제안됐습니다. 전북과 전남, 강주의 모빌리티 삼각축을 형성하는 것과요. 또 서해안의 풍력 발전을 이용하는 그런 방안, 다양한 정책들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부족한 인프라로 청년 인구의 유출이 가속화되면서 소멸 위기에 빠진 지방 도시들. 지역 간 연합을 통해 생존의 길을 찾자는 메가시티론이 해법으로 떠오르면서 논의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여수의 한 중소기업이 공들여 힘들게 키운 2차 전지 핵심 인재를 대기업이 잇따라 뺏기면서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제재할 뚜렷한 방법도 없어 중소기업의 소갈이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내 배터리 3사의 2차 전지 핵심 소재를 납품하는 여수의 한 중소기업입니다. 지난 1년 사이 어렵사리 뽑아 5년 넘게 키운 핵심 기술 인력 5명이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인근 율촌 산단에 들어선 2차 전지 소재 포스코 계열사로 대거 자리를 옮긴 겁니다. 퇴직을 하거나 이직을 한다 그럴 때 저희들은 참 사실 가슴이 아프죠. 또 뽑아가지고 또 하려고 그러면 또 한 5, 6년을. 지난 2년 동안 이 중소기업에서 다른 2차 전지 전문 대기업들로 옮긴 기술 인력은 대략 20여 명. 전체 연구 인력의 절반이 사라진 겁니다. 전기차의 심장인 배터리 산업에서 핵심 인력이 한꺼번에 빠져나가 생산성이 떨어져 큰 손해를 보고 있지만 법적으로 보호를 받기란 쉽지 않습니다. 인력 유출로 사업이 힘들어졌다는 걸 중소기업 스스로 입증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인력 유출은 고스란히 기술 유출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중소기업은 애만 태우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더욱더 커갈 수 있는 토대를 사라지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기업에서 어떤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위한다는 정신에 위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포스코 계열사는 배터리 산업 급성장에 따라 대규모 공개 채용을 진행한 것일 뿐이며 중소기업 인재를 빼간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일제강점기 남태평양의 작은 타라와 섬에 강제 동원돼 숨진 희생자 유해가 처음으로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직 이 섬에는 희생자 1116구의 유해가 남아있고 신원은 전혀 파악되지 않고 있는데요. 일본의 조속한 사과와 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추도곡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고 최병현 씨의 유해가 운구됩니다. 1942년 남태평양 타라와 섬으로 강제 동원돼 이듬해 전사한 그는 81년 만에 고국의 품에 안겼습니다. 태어난 지 50일 만에 생이별한 아버지를 다시 만난 둘째 아들 최금수 씨. 만감이 교차한 듯 차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께서 금수야 하고 불러주는 그 음성을 한 번이라도 들을 수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고 최병현 씨의 신원은 지난 2019년 미 국방부의 유해 발굴을 통해 확인됐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4년이 지나서야 봉환이 이루어졌습니다. 봉환식에 참석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고인을 추모하고 유족을 위로했습니다. 강제동원 희생자분들에 대한 위령 사업과 조사 연구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시민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고인의 죽음에 책임이 있는 일본 정부를 강력 비판했습니다. 80년 만에 고향 땅을 밟은 뜻깊은 추도식에 정작 가해자 일본은 추모사는커녕 얼굴조차 비추지 않고 있다. 상식적으로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반인도적 행위가 아닐 수 없다. 타라와 전투로 희생된 1117명의 강제동원 피해자 중 신원이 확인돼 돌아온 유해는 단 한 구입니다. 1116명의 희생자는 언제 신원 파악이 될지 기약할 수 없습니다. 여수시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따른 시민 불안감 해소를 위한 해수 방사능을 측정하는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설명회에는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최초로 운영하고 있는 해수 방사능 측정 시스템을 실시간으로 선보였습니다. 또한 행사에 운영된 어업 지도선에는 기관 냉각수를 이용해 실시간으로 방사선량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특별자치도 소식입니다. 지난 1일 제주 서귀포시 창고 화재를 진압하다 순직한 고 임성철 소방장의 연결식이 지난 5일 제주도청장으로 엄수됐습니다. 연결식에는 유족과 소방 동료 등 800여 명이 참석해 고인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습니다. 보고 싶은 나의 아들 성철아, 이제는 아버지가 너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게 되었구나. 대신 약속할게. 아들이 가장 좋아하는 엄마에게 우리를 안으며 살고자 한다. 엄마에게는 이제 내가 잘날 테니 걱정하지 말고 잘 지내고 있어라. 화재 진압 중 불의의 사고로 순직한 제주 동부소방서 표선 119센터 소속 고 임성철 소방장 연결식이 지난 5일 제주도청장으로 엄수됐습니다. 고인은 지난 1일 서귀포시 표선면의 한 주택 옆 창고에서 발생한 화재를 진화하던 중 거센 불길에 무너져 내린 창고 외벽 콘크리트 처마에 머리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습니다. 고 임성철 소방장과 5년간 함께했던 동기인 장영호 소방교는 간신히 울음을 참으며 고인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성철아, 나는 지금도 너의 사고 소식을 받아들일 수가 없구나. 단지 우리는 여느 때처럼 도움이 필요한 한 생명에 충실하기 위해 달려갔을 뿐이었다. 아무런 잘못 없는 어린 너를, 하루하루의 삶에 충실한 너를 하늘은 왜 그리도 빨리 데려가는 건지 동의가 되질 않는구나. 아직도 네가 고인이 된 것을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내 가슴속에 너와 함께했던 기억을 평생 간직하도록 할게. 걱정거리가 없는 세상에서 나중에 꿈에서라도 만날 수 있겠지. 오늘도 내일도 세월이 흘러도 바람결에 너의 목소리가 들리겠지. 아빠 잘 지내. 사랑해. 라고요. 유가족들은 고인의 희생으로 소방관들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기를 간곡히 바랐습니다. 식은 묵념과 고인에 대한 양력 보고로 시작해 윤석열 대통령이 보낸 조전을 통해 고인과 유족을 위로하고 옥조 근정 훈장을, 제주도는 1계급 특진을 추서했습니다.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는 겨울철에는 한랭 질환뿐만 아니라 뇌심혈관 질환 발생도 우려되는 만큼 겨울철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셔야겠습니다. 겨울철 한랭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따뜻한 옷, 물, 장소를 기억하면 되는데요. 외출하실 때는 두꺼운 외투와 장갑, 목도리 등의 방한 장구를 착용해 열 손실을 줄이고 따뜻한 물을 비치해 수시로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추위를 피해 쉴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장시간 한파에 노출되는 상황이 없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이상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